저는 30일 동안 비밀 채널을 하나 키워봤습니다. 기존에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던 유튜버라는 사실을 숨기고 매일매일 쇼츠를 하나씩 30일 동안 올려봤습니다. 과연 유튜브 성공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은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자, 바로 그 성과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스스로 정한 규칙이 몇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기존 채널을 언급하지 않기. 보통 내가 잘 보던 채널의 운영자가 새로운 채널을 시작하면은 더 쉽게 시청해주고 더 쉽게 구독을 해주기 때문에 객관성을 위해서 기존 채널의 존재를 비밀로 했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머리도 자르고 살도 좀 빼고 안경도 바꿨어요. 근데 덕분에 제가 누구랑 닮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연예인 오만성님을 닮았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촬영은 오직 아이폰 하나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채널의 핵심 요소는 비주얼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비싼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폰만 있어도 괜찮은 비주얼을 만들 수 있다는 걸 한번 스스로 증명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전문가 10명이 모여서 만드는 거랑 아저씨 혼자서 구석에서 만드는 거랑은 많이 다르겠죠. 이 채널의 존재는 한 달 동안 저희 가족도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결과부터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유튜브에서는 구독자 3만을 모을 수가 있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팔로워 15,000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외벌이 가장한테는 큰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자랑을 할 수 있는 숫자이긴 한데 거기서 끝이에요. 구독자랑 조회수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광장이라는 채널의 작년 매출은 8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조회수 애드센스로 들어온 돈은 350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29만 원 정도였으니까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으면 저희 가족은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새로운 채널은 외벌이 가장으로서 생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이죠. 자, 이건 제가 뒤에 가서 방법이랑 숫자까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이 채널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생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었는지 이걸 보시는 분들도 적용하실 수 있게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라도 시작하면 되겠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것저것 해보면서 배워나가는 타이밍은 지난 것 같아요. 철저히 기획하고 계획해야 되고 완성도도 높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채널을 기획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 채널에서 6개월 만에 구독자 10만을 모을 때도 사용했고 이번 새로운 채널에서도 똑같이 사용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 단계들을 하나씩 발박하면서 채널을 탄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우선 제가 처음 이 유튜브 쇼츠라는 형식을 보고 느꼈던 점은 여기는 정말 치열하다 못해서 업로드하는 의미가 없어 보일 정도로 정말 삭막했어요. 현재 유튜브에는 200억 개의 쇼츠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중에 1000분의 1이 한국어로 된 컨텐츠라고 해도 2천만 개랑 경쟁을 해야 돼요. 제가 주변에 쇼츠를 잘하고 계신 분들한테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거는 올해가 쇼츠 4주년이거든요. 근데 23년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쇼츠를 해볼 만한 것들이 좀 있었는데 24년도가 되고 25년도가 되면서 너무 힘들어졌다고 해요.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졌고 영상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도 시청자분들이 그냥 보고 스쳐 지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시청 대비 구독자 전환율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굉장히 처참하더라고요. 그나마 전환율이 조금 높은 채널이 0.1% 정도였어요. 자, 보통은 0.0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1만이 되려면 조회수가 적어도 1000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독자 10만이 되려면 조회수가 1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만 해도 쇼츠를 보고 구독을 누른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구독자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구독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사실로 쇼츠라는 장소의 분위기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시청자들이 쇼츠 영상은 많이 보지만 이 영상을 올린 채널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길거리 전광판 정도의 느낌일 것 같아요. 우리가 전광판을 딱 보더라도 그 전광판은 누구 걸까? 저 전광판은 누가 만들었을까를 궁금해하진 않잖아요. 영상 제작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었고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많은 걱정 사이에서 제가 캐치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틈을 발견한 거죠. 바로 얼마 전에 유튜브 쇼츠의 길이 제한이 1분에서 3분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정책 변화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플랫폼은 새로 도입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푸시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캐치하셔야 될 부분은 1분이 넘는 쇼츠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모든 쇼츠는 1분 미만이었잖아요. 자, 그렇다는 거는 1분 이상의 쇼츠를 만들면 유튜브가 제 콘텐츠를 밀어줄
보여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을 사용했어요. 1분이 넘는 긴 쇼츠를 집중적으로 제작을 한다. 자, 저 나름의 블루오션을 찾아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업로드한 쇼츠들은 대부분 1분이 넘어가고 제 베스트 영상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현재 150만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2분 가까이 되는 쇼츠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작자를 설정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지, 그래서 나는 어떤 영상을 만드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단계예요. 주제 선정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우선 주제를 골라야겠죠. 주제는 무조건 나를 기준으로 골라야 돼요. 남들이 좋아하는 거, 지금 인기 많은 걸 하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항상 바뀌고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쫓아가기만 하다가 끝납니다. 내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가 먼저예요. 전 그 무엇보다 스토리텔링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이 채널 광장의 메인 주제로 선택한 게 유튜버들의 스토리텔링이었죠. 제 관심사를 통해서 이 채널을 성공적으로 키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테마 안에서 유튜버의 스토리텔링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고른 건 바로 물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채널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나온 리바이스 청바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포켓몬 카드도 있고 세상에는 재밌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물건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의 스토리는 오히려 롱폼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짧게 압축해서 이야기했을 때 더 임팩트가 세거든요. 이 채널은 주인장의 관심을 중심으로 물건의 이야기, 브랜드의 이야기를 하는 장소가 되기로 했던 거죠. 그리고 3단계는 시청자를 파악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영상을 보게 될까? 내가 고른 주제의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에 관심이 많을까를 알아보는 거죠. 이걸 알아보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엄청 단순하고 원시적인데 제일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콘텐츠랑 비슷한 주제, 비슷한 테마의 영상들을 찾아서 댓글들을 쭉 읽어보는 거예요. 최신 순으로도 보고 인기 순으로도 한번 보세요. 근데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느낌이 확 와요. 아, 이런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게 되겠구나.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새로운 채널을 만들 때 특히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데프콘님이 만드는 영상들이었어요. 흥미로운 물건들에 대해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의 댓글들을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재미있게 보는 걸까? 자, 열심히 댓글들을 공부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물건의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정보보다는 맥락, 스펙보다는 스토리, 그리고 기능보다는 상징성에 열광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물건의 서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었죠. 제품 리뷰는 보통 어떻게 보면은 정보, 스펙, 기능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야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10만 원이 넘어가는 아이들 장난감 경찰차를 다룬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장난감이 저의 관심을 끈 이유는 이 장난감 마케팅 포지셔닝이었어요. 수요자가 아이들인 세그먼트가 있고 그리고 어른들로만 이루어진 키덜트 세그먼트가 있는데 이 장난감은 딱 그 중간에 있는 진짜 흥미로운 포지셔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난감을 다뤘었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 영상으로 제가 떡상을 했어요. 근데 댓글들을 보시면은 제가 생각했던 시청자층과 다른 성향의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맥락보다는 정보, 스토리보다는 스펙, 그리고 상징성보다는 기능에 집중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한 시청자층에 집중을 하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시청자층은 제외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을 또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모든 시청자층을 만족시키려는 거는 그 어떤 시청자도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했고 그래서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바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구독자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고 채널 컨셉에 맞는 소수의 입맛을 맞춰서 영상을 제작하라고 하면은 도대체 목표를 뭘로 잡고 어떻게 살아남으라는 거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제 수익화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자, 아무리 열심히 채널을 키워도 제대로 된 수익화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면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유튜브 광고 수익만으로 유지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졌어요. 근데 이 채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제가 노려볼 만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브랜드 파트너십이죠.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나의 제품의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브랜드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스토리텔링을 위탁합니다. 이 제품 정말 좋은데 네가 보고 이야기를 좀 해줄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탁 스토리텔링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에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데이터죠.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 데이터랩을 보면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트렌드는 구글, 국내 트렌드는 네이버 데이터랩이 더 정확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기업 제품을 한번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LG의 홈브루라고 있습니다. 집에서 맥주를 만드는 기계예요.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홈브루의 24년도 검색량을 보면은 거의 죽어가다가 몇 차례 급등한 구간들이 있어요. 바로 이때가 유튜버 마케팅이 투입된 시점이에요.
팩트체크를 위해서 유튜브를 보면은 하나는 이썸님이 영상을 업로드한 날짜고 다른 하나는 수릭는집님의 영상이 올라온 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거의 꿈의 그래프예요. 대형 유튜버랑 협업을 한다고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몇십억, 몇백억을 들여서 잡지, 신문, TV나 배너 광고를 해도 이런 검색량 급등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튜버 몇 명이 이걸 만들어낸 거죠. 결과적으로 브랜드들은 점점 더 크리에이터들에게 예산을 투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능력을 갖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는 파트너십 기회가 계속 열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상 하나하나를 만들 때 단순히 시청자들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상에 등장하는 브랜드에게도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을 했어요. 이게 제가 콘텐츠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직 이 시장은 블루오션입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브랜드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제품의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광고 집행을 하고 싶어도 해줄 사람을 못 찾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진짜 많은 브랜드들이 스토리텔러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지속 가능성을 점검해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콘텐츠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달, 두 달 버티는 걸로 생존이라고 하지 않죠. 1년, 2년, 5년, 10년 동안은 지속될 수 있어야지 진짜 생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4단계까지 설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 주제를 100개에서 200개까지 뽑아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확장성 없는 주제로 채널을 시작하면 10개, 20개 정도 올리고 채널이 끝나버려요. 우리가 굵고 짧게 가는 채널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카테고리 분류 방법을 써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화 리뷰 채널을 만든다고 한번 해볼게요. 먼저 큰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흥행 실패 영화, 흥행 성공 영화, 감독 분석, 영화 비교 같이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카테고리 안에서 한번 더 쪼개보는 거예요. 흥행 실패 영화 안에서 한번 쪼개볼게요. 박스오피스에서는 망했지만 평가가 좋은 영화, 잘 나가던 감독이 내놓은 실패작, 실사화해서 망한 영화, 이런 식으로 또 세분화가 되겠죠. 그리고 각 분류마다 영화들이 쭉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세분화를 하다 보면은 주제 200개는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해도 30개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주제 자체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200개를 뽑아도 진짜 괜찮은 주제는 몇 개 안 남거든요. 애초에 확장성이 낮고 다양성을 갖기 힘든 주제는 시작 전에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행히 저는 주제 선정은 괜찮았어요. 세상에는 멋진 물건들이 끝없이 넘쳐나니까요. 마지막 단계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칼같이 지켜나가는 거죠. 콘텐츠로 생존하려면 결국 개인 시스템이 필요해요. 이 시스템이 없으면 추진력을 금방 잃게 되고 채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진력은 채널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번 실험에서 저는 하루에 하나씩 30개의 쇼츠 영상으로 타이트하게 스케줄을 잡았죠. 그리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달 동안 매일 영상을 올렸습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매일 기획을 하고 촬영, 편집, 업로드, 그리고 피드백 분석까지 풀 사이클을 돌려야 됐어요. 오전에는 기획과 대본 작성을 완료하고 오후에는 촬영 편집을 한 다음에 업로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죠. 그래서 하루에 한 편 페이스를 유지를 할 수가 있었고 이 채널의 체계를 한 개까지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사실 시스템이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빠르게 반복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제가 촬영 세팅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던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에요. 카메라랑 마이크랑 조명은 한번 세팅해놓고 한 번도 만지지 않았어요. 편집 세팅도 한번 세팅을 해놓고 한 달을 쭉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촬영과 편집만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한 달 동안 바뀌었던 거는 영상의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빠르고 안정적으로 영상을 생산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총 6단계에 걸쳐서 채널을 기획을 하고 진행을 했고 이 프레임워크는 30일 동안 유튜브 3만, 인스타그램 15,000의 구독자와 팔로워를 모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수익을 말씀드려야죠. 자, 이건 제가 새로운 채널을 시작하고 제가 영상에 올린 제품들의 네이버 트렌드예요. 제가 업로드한 날짜를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언제 업로드를 했는지 아시겠죠? 보통 제품의 매출도 이 트렌드 그래프랑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매출의 큰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트렌드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이걸 눈치챈 다양한 기업들과 광고 대행사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총 1,200만 원 상당의 브랜드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았어요. 자, 브랜드들은 스토리텔러들을 열심히 찾고 있었고 그 브랜드의 이야기, 제품의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으면 브랜드는 크리에이터와 기꺼이 협업을 할 의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걸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마케터들 그리고 광고 대행 업체들이 협업을 진행할 근거가 될 자료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제는 요즘 이 유튜버 핫하대요. 사람들이 이 채널 많이 본대요 같은 말로는 제품 마케팅 미팅에 들어가서 설득력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분들도 미팅에 들어가서 이 크리에이터랑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과거에 이런 영상을 제작했는데 영상이 나오고 데이터나 트렌드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 라는 논리가 생겨야 협업이 성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저의 다음 숙제는 기존 시청자분들께 광고 영상을 보시고도 만족하실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보고 나서 찝찝한 느낌이 드는 영상을 만들지 않게 멋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브랜드와 상품의 인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겠죠. 혹시 6단계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더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요약을 해놓은 파일을 하단 링크에 넣어 놓을게요. 한번 꼭 사용해 보세요.